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에 묶어놨는데요.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여전히 2%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계열사 SK 시그넷이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정책 사업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충전기 공급사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SK 시그넷은 지금까지 내비 프로그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부지 537곳 중 75곳의 사업을 확보해 약 14%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10대 1의 주식 분할과 배당 확대를 단행했습니다. 소식의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가량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0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개인들이 해외 직구금지 규제 철폐 해프닝 등에도 불구하고 운송업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며 배송업계 실적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운송사업이 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운송주와 커머스주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전약 후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상당히 눌렸던 우리 아침 오전 증시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시장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양대지수 모두 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바로 국내 시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약 후강. 지금 현재 오후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는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처음에는 약세를 보였던 그 증시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27포인트를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즉 정확히 얘기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사무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자리, 2727포인트를 그야말로 절묘하게 지켜가고 있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2727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사이에서 크게 벗어난 일 없이 하루 정도는 약간 좀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의 모습, 즉 쉽게 얘기해서 음봉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현재 자리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매수,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물량 뺏기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상황, 여기도 역시 양봉이 나왔죠. 자, 전약 후강, 아침에 오전장에는 상당히 약한 양세였던 이
증시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후에는 조금씩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841포인트 아래로 약간 깨졌다가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금 올리고 있고 현재 자리는 지금 847포인트.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847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리 847포인트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가면서 또 여기에서 계속해서 대규모의 물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78,500원 자리에서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78,5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지금 그만큼 많이 빠져가지고서 그리고 종가에 77,700원에 마무리를 했던 삼성전자 오히려 여기야말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하게 들어왔을 때 현재 일단은 반도체 부문 수장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핀셋 인사를 통한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가려는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좀 더 비메모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HBM 메모리까지 완전히 다시금 초격차를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2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엄청나게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고 갭 상승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자리는 약간 음봉인 자리.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음봉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물량 공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 넘게 상승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는 세력.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고 있다는 거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그래도 상승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른 주요 종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이틀 전부터 해서 얘기했던 태양광 그리고 우리 ESS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률 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에너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굉장히 바닥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사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개발 사업에 위주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 간의 계약, 특히 동남아라든가 중동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미국까지도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발판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명에너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윗꼬리를 길게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태양광 관련주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점 23.28%까지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스 한번 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스 지금 현재 여기도 캡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서도 올라가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현재 18.53%가 지금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약간의 순환매는 원전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ESS 분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의 반도체주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저희가 이번 주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섹터였는데 어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ESS 쪽으로도 눈여겨볼 시점이 왔다라고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장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섹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이슈 분석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슈를 통해서요. 오늘은 좀 어떤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 태양광 그다음에 아침에는 또 ESS 관련 이슈들 해가지고서 이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하는 이 테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의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첫 번째 태양광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SK 하이닉스 두 번째로 이제 20만 닉스를 뚫었다. 아까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 요게 지금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스페이스X 유럽판이 뜬다. 항공우주. 네 번째는 자, 요거는 헬스케어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미중 태양광의 관세 폭탄. 자, 중국에 태양광 관세를 줬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태양광 전 세계에서 글로벌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죠. 90%가 중국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관세가 붙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지금부터 상당히 재밌게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 사업,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O&M, 유지보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BTC라 그러죠. 빌드 트랜스퍼, BOT라 그러죠. BOT, 빌드 오퍼레이션 앤 트랜스퍼. 그래서 짓고 나가지고서 운영한 다음에 난 30년, 25년에서 30년 정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금 정부에다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첫 번째 요거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하나솔루션.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하나 큐셀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최고 성능의 모노실리콘 패널을 제조, 개발, 공급하는 것이니까 하나솔루션도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HD 에너지 솔루션 상가죠. 여기는 상한가가 써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아침에 급등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도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 자, FSLR이죠. 퍼스트 솔라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솔라이트는 조금 떨어졌죠. 그럼 뭐 일단은 그래도 이 퍼스트 솔라가 상당히 잘 올라간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단기성 테마라고 보느냐 아니면 장기성으로 쭉 갈 것이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때 나왔던 우리 OCI, 이전에 지금은 OCI 홀딩스지만 이전에는 그냥 OCI였죠. OCI 같은 경우 최고가가 얼마 갔느냐면 5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사업 경험자로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딱 하나, 단기간에 설치해서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패널들 가져가서 서포트만 가져가서 받고서 서포트 받고 패널 달고 줄만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인버터라든가 다른 설비만 붙이면은 바로바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태양광은 굉장히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장점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 사상 첫 20만 닉스. 자, 엔비디아는 1000비디아 되더니 이번에는 SK 하이닉스는 20만 닉스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HBM 3E죠. 3E 5세대 지금 현재 양산에서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세대, 7세대, 즉 HBM4와 4E까지 요 6세대, 7세대까지 해서 2026년까지는
완전히 독점 체제를 굳히려는 SK 하이닉스의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봤듯이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바닥에서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위에서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반도체 부문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최고가가 얼마였다? 80만 원이었다. 자, 80만 원이었죠. 자, 그런데 여긴 액면 분할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만약에 50분의 1 정도로 해서 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 같이 5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스플릿을 했다, 액분했다 그러면 한 지금 요거는 원래 가격은 16,000원 정도 가격이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이 SK 하이닉스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 그것이 정말 전 고점까지 올라갈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님, 자, 사장님이 나가고 부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서 여기에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분께서 현재 핀포인트로 해서 지금 핀셋 인사를 다시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여러 가지 전략을 들어가고 있는데 2나노 공장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들어간 건 무엇이냐? 다음 갤럭시 S25에 들어갈 엑시노스 차세대 엑시노스, 이거 AI 칩, AI 언디바이스 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부터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밟아가지고서는 서서히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에 HBM까지 전부 정복하겠다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럽판 스페이스X가 뜬다. 자, ESA, 자, 유럽 항공우주국이죠. 유럽 항공우주국, 지금 현재 프랑스와 독일의 스타트업인 익스플로레이션 컴퍼니,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랑스, 이태리 우주 시스템 업체, 자, 요 합쳐진 데죠.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이렇게 공동 합작. 자, 이유는 지금 현재 보면은요, 공동 개발이 많습니다. 국가 간 공동 개발 하는데 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얘네들은 어쨌든. 그래서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탈레스하고 알레니아, 탈레스는 이제 프랑스 거, 그 다음에 알레니아는 요건 이태리 건데 둘이 합쳐진 그런 스페이스 시스템, 요걸 해서 이 두 개 업체를 가지고서, 자, 둘이 2개 업체를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저궤도 위성, 저궤도 상업용 위성 요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자, 그게 링크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저궤도 위성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는 유럽판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회사에다가 2,500만 유로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고 있는 건데, 단 여기에 비했을 때는 자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프랑스가 굉장히 로켓 강국입니다. 프랑스는 생각보다 로켓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프랑스 들어가 있죠. 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 로켓들이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유럽에서는 스페이스X를 띄운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 이제 머스크의 이 사업하고 좀 부딪힐 수 있다,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m 떨어진 곳에서 맥박 측정. 자, 무선통신 RF 전파 피부, 요걸 전자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한양대에서 개발한 건데, 자, 한양대에서 인체 신호를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한다. 자, 사람의 피부에는 굉장히 많은 신호가 나옵니다. 전자신호. 그다음에 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한 수분, 그로 인한 신호. 그다음에 진동, 맥박이 뛰죠. 맥박이라는 진동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전자기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수분 센서, 그 다음에 진동 센서 등등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무재질의 회로기판 아주 재밌습니다. 자, 러버 베이스드 서킷 보드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네이처지에 국제학술지에 이게 공개가 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딱딱한 전자소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즉 PCB, 자,
폴리카보네이트 혹은 베이클라이트 기반의 그 딱딱한 플라스틱의 PCB 기판이 아니고 고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들이 이제 전자기판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사람 피부에서 인체 신호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면 무슨 뜻이 되느냐? 전파만 잘 받아줄 수 있는, 즉 RF 기술에서만 조금 더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계,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태양광과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그리고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우주 항공 이야기들과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이슈들까지도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슈 분석을 하면서 히든머니 종목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히든머니 종목 수익률이 누적으로 2100%를 넘겼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또 테마를 선별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분기 주도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2분기 리포트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선 또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전문가님 오늘 테마는 어떤 테마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여러분 투 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테마 분석 그리고 산업적 분석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 2100%가 넘어가고 평균 수익률 23% 이상, 그다음에 적중률 97%, 투 시그마인 95%보다 오히려 좀 더 높은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마 분석 그리고 산업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오늘 얘기했던 건 4가지. 태양광. 자, 월요일에 얘기했는데 수요일에 떴네. 아주 좋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뜨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항공우주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렇게 4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물론 왜 그냥 헬스케어는 아니고 웨어러블이지만, 자, 요 넷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부터, 즉 정확히 얘기해서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m 떨어진 곳에서 맥박 측정. 자, RF 기술이 되는, RF에서 검증이 되는 PCB 기술. 그것도 PCB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해서 러버 베이스드, 고무 기판의 기술. 이것이 잡혔다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외의 장비라고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즉 헬스케어에서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 테마는 당연히 의료기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IVD라고 부르는 거, 인비보 다이그노스틱, 그래서 체외 진단, IVD라 그럽니다. IVD, 그 다음에 3번째 통신장비, 당연히 특히나 이제 무선통신장비, RF, 무선에 대한 이 통신장비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5G, 6G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 4번째 생뚱맞지만 삼성전자, 자,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장비들, 당연히 거기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머니 모멘텀 헬스케어, 그중에서도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모멘텀은 무엇이냐? 첫 번째, 노령 인구가 증가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 진단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지금 현재 7순이 넘어가시고 이제 8순을 바라보시거나 혹은 8순이 넘어가시는 8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남녀불문하고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때,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자녀들이 부재 시에 모두 다 바쁘신 경우가 많죠. 근데 부재 시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바이탈 사인, 자, 맥박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심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걸어는 잘 다니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바이탈 사인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웨어러블, 그러니까는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링, 그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밴드, 자 인바디 같은 경우 밴드 나오죠. 자 밴드 이런 형태의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가 더욱더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정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도 연질이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센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개발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자 그리고 또 가장 큰 헬스케어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 관련된 헬스케어는 젊은 사람들, 즉 50대 미만의 웨어러블 단순하게 링이라든가 아니면 밴드라든가 아니면 워치 혹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머리에 쓰는 이런 헤드셋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섹터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 70세 이상 80세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웨어러블 헬스케어까지 두 가지 섹터로 갈라질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수많은 웨어러블 헬스케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강력한 여기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스마트 기기와 진단 장비가 결합이 되었다. 자,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혈당까지도 웨어러블 가지고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체크기는 자, 바늘로 찌른 다음에 혈당 종이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혈액을 묻히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진단기기에 집어넣어서 혈당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늘 없이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스마트 기기,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드나 노트북 여기까지 해가지고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진단 장비에 결합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에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먹거리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웨어러블 헬스케어라는 거, 요거를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머니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의료기기 법안.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식약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이게 상당히 넘어가기 힘들었다. 왜?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와치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넣고자 했다. 그래서 심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 같은 것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자 했는데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법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자, 그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몇 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요거에 대해서 법안이 발효가 돼가지고 자, 이제 해도 되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넘어갔죠. 자,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애플워치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발이긴 하지만 갤럭시 워치도 역시 따라갔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의료기기 법안이 여기에 대해서 발효가 되었을 경우에 더욱더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중에서 특히 강점인 거, 자, IT 그리고 플러스 헬스케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헬스케어에서 IT가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DB.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의료 그 기록이 있죠. 진료 기록.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잘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이 기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중년 이후 연세 드신 이후에 고령자들까지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되니까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큰 시장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건 뭐냐? 무조건 하고 데이터 센터 IDC죠.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센터 IDC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관련주들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의료기기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그 다음에 고령자를 위주로 하는 거. 자, 고령자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기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거동이 가능한 자와 불편한 자 둘로 갈라지죠. 거동 가능하신 분은 오케이 하신다. 이분들은 그냥 밴드만 차셔도 돼요. 네, 밴드만 차셔도 되는데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죠. 자, 이게 요양병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마 한 2달쯤 전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자, 옛날에 30년 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아주 재미있는 풍자 만화가 있었다 그랬죠. 노인제트라고. 노인제트에서는 자, 로버트하고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 간호용 요양 베드가 이제는 노인들을 거기에 눕혀놓고서는 완전히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한다. 심지어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5만 가지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었죠, 거기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즉 앞으로 요양병원용의 어떠한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들이 더욱더 중요한 웨어러블 헬스케어들이 용품들, 이 장비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요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뭐가 움직이느냐? 로봇이 뜹니다. 로버트, 그 다음에 IDC, 자 아까 나왔던 거, 그것이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센서 관련주,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자, 이런 것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에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그럼 이들이 과연 헬스케어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럼 이것을 잘 구사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 즉 GE 헬스케어라든가 GE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스트라이커, 자 미국 회사입니다. 스트라이커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회사들, 그런 다른 여러 회사들이 이제는 이런 거에다 관심을 두고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시멘스. 자, 이쪽도 역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두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경쟁을 한다는 목표를 두고서 이거를 설정을 해야만 한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까지 얘기했다면 네 번째. 그러면 실제적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네 번째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 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패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트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것과 그 다음에 이 앱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앱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오늘의 혈당부터 해서 맥박, 혈압,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자 지금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거 재밌는 거죠. 자 만보 걷기 요거에 대한 앱이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구사하는 것들까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스마트 기기와 앱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한 그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동성이 또한 중요도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서 그중에 웨어러블 헬스케어로, 자 그냥 헬스케어라고 적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죠. 웨어러블 헬스케어입니다. 자, 웨어러블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다음에 두 종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바디. 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체지방 분석기로 유명한 회사 인바디. 그 다음 두 번째, ITM 반도체. 자,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요거를 오늘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인바디 밴드. 자, 인바디 밴드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실제로 체지방을 실시간으로 본다. 인바디 밴드. 그러면서 또 뭐를 보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는 거 맥박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치면 칼로리 소모량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특징인데, 앞으로 여기다가 추가적인 기능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인바디 밴드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서 여의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영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인바디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들로. 그래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현재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여기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2번 올라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T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재밌는 거 여기에 거래량들 몰려 있고 앞으로도 또 쭉 생각보다 아주 꾸준한 매집의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ITM 반도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FPCB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 부품이 나오지만 모바일 부품, 근데 중요한 거 센서.
자, 이 센서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왜? 결국은 웨어러블 센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센서가 얼마나 고성능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제대로 그 현장의 사람의, 즉 인간의 바이탈을 제대로 체크하느냐,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체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ITM 반도체는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이 종목은 또한 온디바이스 AI에 관해서도 수혜주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 자리를 봤을 때는 한번 올 초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선 여기서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가 바닥에 두 번 잡아주고 다시금 상승하는, 그것도 갭상승했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봤을 때는 웨어러블은 이제는 대세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헬스케어 기기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두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바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ITM 반도체를 선정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쪽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일단 두 가지, 인바디하고 그다음 ITM 반도체 두 개였는데, 자, 지금까지는 인바디는 그냥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체지방 기계로만 알고 있었어요. 체지방. 자,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어디서 봤느냐?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 거기에서 인바디 보고 체지방 분석계 뭐 이런 게나 보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로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소형화된 웨어러블 헬스케어를 만들 수 있는 거, 웨어러블 헬스케어, WH라고 저는 적을게요. 자, 웨어러블 헬스케어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ITM 반도체는 뭐냐면은, 자, 웨어러블까지 지금까지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특히 뭐가 됐느냐? 핸드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햅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센서류로 들어갔다. 자, 센서류가 앞으로 더 민감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해가지고서 손가락만 대면 지문 인식을 비롯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접촉 센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박 진동,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혈압, 그 다음 혈압에 대해서 압력 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혈액이 있으면, 혈당이 있으면 혈당 관련돼 있는 센서도 이제 곧 개발이 되겠죠, 요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역시 맥박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니까 파동 센서가 역시 또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웨어러블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하드웨어 자체를 만드는 데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부장이냐, 요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을 비교를 해주셨고요. 웨어러블 기기를 볼 때 그 자체인지 아니면 소부장 관련된 이런 장비들인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들의 그간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1일 공략주인 GST 79% 수익률로 5위이고요. 덕산테크비아 96% 수익률로 4위입니다. 4월 8일 공략주였던 생명전기가 97%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로 YC 197% 넘기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엔캠 88,000원 공략 이후로 307%가량의 수익률 올려주면서 38만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일 공략주인 LG이노텍 10% 수익률로 5위에 위치해 있고요. 5월 13일 공략주 코스맥스가 12%대 수익률로 4위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역시도 5월 8일 이후로 13%까지 수익률을 올리면서 3위에 위치해 있고요. 4월 29일 공략주인 원자력 관련주 한전기술이 18%까지 올라오면서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BH는 저희가 FPCB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했고요. 역시나 18%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간의 수익률들 탑5 종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누적 수익률 2100%를 달성했다라는 점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고요. 평균 수익률 23%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시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바로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자, 오늘 히든머니, 자, 별이 5개. 저는 항상 별이 5개를 좋아해요. 자, 오늘의 종목, 웨어러블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멘텀 보시면은 모바일 그리고 웨어러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히든 종목 포인트 첫 번째 FPCB 여기에 대해서 들어간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바일에는 이 FPCB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터치스크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했을 때는 앞으로 삼성 그리고 애플에서 계속해서 모바일 장비들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도 여러 모바일 장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더욱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현재 보시면 2022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더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한 번 더 떴던 적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주로서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올라가는 이 자리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보는 거는 이 2024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서 굉장히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웨어러블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의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었을 텐데요. 11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단행했는데 앞으로도 좀 물가 지표를 보겠다라는 입장을 역시나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시황 살펴볼 거고요.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북미 의견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고금리로 만들어 놓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상단을 맞춰 놓고서는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미국 역시도 지금 5.5%의 기준금리를 고수한 채 계속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2%대의 목표치까지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최소한 3.5%에서 계속해서 누르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돈이 더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서서히 조금은 괴롭긴 하겠지만 이 시기를 조금은 견뎌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과 샹하이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하이 지수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 특히 엔비디아의 장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조세가 들어왔고 거기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던 하루.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5일선을 잡고서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심천, 션전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션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1761포인트에 다시금 또 지금 맞춰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횡보 라인의 상단 여기를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굉장히 중국 증시로서는 힘든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자리를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홍콩 지수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홍콩 지수는 지금 3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음봉, 즉 흑삼병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그다음 증시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그 증시를 당겨 올리는 데는 한계가 나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원지수 타이완 자첸 같은 경우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잘 발표함에 따라서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TSMC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주가를 당겨 올리다 보니까 강원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일 좀 중국 증시 또 오늘까지도 이런 하락세가 약간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지금 조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일단 FOMC의 의사록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금은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장외 거래에서 시간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6%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즉 FOMC 의사록에서 얘기하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에는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스닥 역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최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해서 0.18% 빠진 모습. 그러나 여기서 엔비디아의 그 추력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밤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현재 코스피 계속해가지고서 2727포인트 넘어서 이제 2730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AGI, 그 다음 CXL 메모리, 그 다음에 HBM 메모리 이쪽을 관련해가지고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특히 관련 소부장들 지금부터 또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이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코스닥 마무리로 보겠습니다. 자, 846포인트가 넘어가서 848포인트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력,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까지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ESS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미국 증시 분석과 함께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지 국내 증시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분기 테마 리포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장머니 시간에는 FOMC 의사록 충격에 전약 후강 증시될까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태양광과 반도체, 항공우주와 헬스케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웨어러블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